반갑습니다. 함께 공부하는 공간 PT박스입니다. 오늘은 물리치료 국가고시 1교시 물리치료 기초에 있는 해부생리학 중 근육계통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육 유형입니다. 근육은 크게 뼈대 근육, 심장 근육, 민무리 근육으로 나뉩니다. 표를 보면 내용은 많지만 중요한 점만 이야기하자면 구조는 민무리 근육만 민무리 근육이고 뼈대 근육만 수위 조절이 가능하고 다액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근섬유 마디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중간에 있는 것이 액틴, 트로포미오신, 트로포닌으로 구성된 굵은 미세섬유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있는 것이 가는 미세섬유, 즉 마이오신입니다. 근섬유 마디에서 굵은 미세섬유의 중앙을 M선이라고 하며 가는 미세섬유의 중앙을 Z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굵은 미세섬유에서 가는 미세섬유와 교집합되는 부분을 제거해 오직 굵은 미세섬유만 있는 부분을 HT라고 합니다. 굵은 미세섬유는 어둡게 보이는데 그 부분을 AD라고 하고 가는 미세섬유에서 굵은 미세섬유와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제거해 오직 가는 미세섬유만 있는 부분을 ID라고 하고 밝게 보이게 됩니다. 이런 근원섬유 마디는 Z선과 Z선 사이를 말하며 근원섬유 수축의 기본 단위입니다. 근수축 시 ID, HD, 근원섬유 마디, 즉 H선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근육 섬유의 종류입니다. 근육은 적색 근육, 백색 근육으로 나뉘는데 적색 근육은 직근 타입 1 머슬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백색 근육은 속근 타입 2 머슬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기본적이라 모두 잘 아시겠지만 특별한 건 적색 근육이 신경 지배율이 낮고 백색 근육이 신경 지배율이 높다는 것 정도만 한 번 더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근육의 에너지 대사입니다. 에너지 대사는 산화적 인산화 과정, 해당 과정, 유산소 과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산화적 인산화 과정이 단시간 최대 힘을 내는 백색 근육과 관련이 있고 유산소계는 산소와 결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적색 근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얼굴근입니다. 얼굴근은 어떤 근육이 어떤 특징을 가진지만 키워드로 외워주면 되겠습니다. 큰 강대근을 입꼬리를 위로 당기고 입꼬리 당긴 근은 보조개를 만듭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입꼬리 내린 근은 입꼬리를 내리고 이마근은 이마 주름을 만들고 눈꺼풀 올린 근은 눈썹을 위로 올리고 눈둘레 근은 눈을 감고 입둘레 근은 입술을 오므리고 볼근은 트럼펫근이라고 불리고 입속에 압력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때 얼굴근과 신경의 관계를 하나하나 기억해야 하는데 보통 얼굴근은 얼굴 신경 지배를 받는데 눈꺼풀 올린 근만 눈돌림 신경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 십기 근육입니다. 턱을 닫는 십기근은 깨물근, 관자근, 안쪽 날개근이 있고 턱을 여는 십기근은 가쪽 날개근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안구 근육입니다. 안구 근육은 각 근육의 지배신경과 눈이 움직이는 방향을 외워줘야 합니다. 움직임은 안쪽 가쪽 고등근은 말 그대로 안쪽 가쪽을 움직이게 되고 위아래 고등근은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약간 안쪽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위아래 빗근도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약간 가쪽을 향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지배신경은 가쪽 고등근 위 빗근만 도르래 신경 지배를 받고 나머지는 모두 눈돌림 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아래 가쪽으로 눈을 움직이는 근육만 도르래 신경 지배를 받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호흡 근육입니다. 호흡 근육은 들숨근, 날숨근으로 나뉘는데 바깥갈비 사이근, 갈비 올림근, 큰 가슴근, 가로막이 수축하며 흉곽을 넓게 들숨이 일어나게 됩니다. 속갈비 사이근, 가슴 가로근, 작은 가슴근, 가로막이 이완되며 날숨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부터 종종 나오는 부분을 키워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육계통의 기능은 운동, 혈액순환, 배분 배뇨, 음식물 이동, 호흡 운동, 자세 유지, 체열 생산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이미 말했지만 근육은 발생학적으로 중배엽에서 대부분 발생되지만 외배엽에 민무늬 등 예외가 몇몇 있습니다. 반복하는 김에 외배엽에서 신경이 대부분 발생되는데 미세하교 세포는 중배엽에서 발생되는 것까지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은 뼈대 근육의 수축을 유발합니다. 근수축 기전은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면 그것만으로 좋습니다. 혹시나 이해되지 않는다면 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굳이 찾아서 공부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다른 것들을 더 보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우리는 전어력 고효율을 추구하니 그런 겁니다. 신경 지배율은 근육의 정밀도와 반비례하는데 신경 지배율이 높을수록 정밀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근수용체로 근육 방추와 골지 힘줄 기관이 있는데 근육 방추는 근육의 길이 수축 속도를 감지하고 골지 힘줄 기관은 근수축 시 힘 긴장도를 감지하게 됩니다. 근육 방추는 길이 속도, 골지 힘줄 기관은 수축 힘의 긴장도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산소 부채, 허파순환, 근육 내 혈류량, 심박출량, 혈액 점도가 높아지고 오줌이 작아지고 산성화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한 겁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큐랄에는 종종 나오는데 신경 근육 이음부 전동 과정을 차단하는 물질입니다. 이후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힘줄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고 인대는 뼈와 뼈, 기관과 기관을 연결합니다. 식기 근육은 다시 강조하지만 깨물근, 광작근, 날개근이 있습니다. 어떤 근육이 열리는 역할, 어떤 근육이 닫히는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척추세운근은 엉덩갈비근, 가장 긴 근, 가시근이 있습니다. 날개 어깨 뼈는 앞 톱니근 약화, 긴 가슴신경의 문제로 인해 나타납니다.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돌림끈띠는 어깨 밑근, 작은 원근, 가시 위근, 가시 아래근이 있습니다. 얕은 손가락 굽힌근은 정중신경 지배, 깊은 손가락 굽힌근은 정중신경, 자신경 지배를 받습니다. 손목글 증후군은 정중신경을 압박하거나 긴 엄지 굽힌근을 압박하게 됩니다. 보통 중년의 여성에게 일어나며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손가락에서 통증이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정중신경 압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 근육의 신경 지배입니다. 벌레근은 정중, 자신경, 엄지 맞성근은 정중신경, 새끼 맞성근, 엄지 모음근, 등 쪽 뼈 사이 근은 자신경입니다. 넙다리 네갈래근은 넙다리 고등근, 가쪽 넓은 근, 중간 넓은 근, 안쪽 넓은 근이 있습니다. 넙다리 안쪽 근육은 두덩근, 긴 모음근, 큰 모음근, 두덩 정강근, 짧은 모음근이 있습니다. 넙다리 뒤쪽 근육은 넙다리 두갈래근, 반힘줄근, 반막근이 있습니다. 종아리 세갈래근은 위로부터 장단지근, 가자미근, 이어 발뒤꿈치 힘줄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상 1교시 해부학 근육계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신경계통으로 찾아뵙겠습니다.